안녕하세요. 탐탐책방의 MC 두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랜만에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저희 그 기획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다라는 어떤 부주제를 가지고 시선의 발견이라는 책으로 출간을 해주신 저희 이명균 저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 이명균입니다. 사실 10번째 책이에요. 10번째 책이고 10번째 피땀 눈물이 응축되어 있는 이 한 권의 책을 들고 오늘 방송 한번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의 발견! 어쨌든 시중에 이미 출간된 기획 그리고 이런 뭐 기획과 관련된 책들이 워낙 많이 있는데 이번에 출간하신 시선의 발견이라는 도서는 기존에 출간된 책들과 어떤 차별점이 조금 있을지 독자분들께 약간 좀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별점. 사실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뭐 관련 도서들을 다 보지 못해서 이게 차별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제 조금 필력이기도 하고 제 필체이기도 한데 그냥 쑥 읽힌다. 그래서 그냥 서점에서 책 사지 말고 거기 앉아서 좀 대표님 표정 안 좋아지시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서점에서 딱 서서 한 30분 만에 다 읽으면서 이렇게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그런 책 당연히 다 읽고 계산대로 가져가야겠죠. 네. 이런 좀 쉽고 재밌는 책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저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긴 했는데 이제 내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여러 번 곱씹어서 읽고 많이 걸렸어요. 1시간 반. 내가 책을 잘못 썼네. 1시간 반은 좀 길었어요. 1시간 정도로 독자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기획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모호하기도 하고 조금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데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기획을 뭔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혹은 한마디가 아니더라도 좀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의 문장. 이거 시작부터 어려운데 사실 뭔가를 딱 정의할 수 있는 경지 진짜 엄청난 노하우가 쌓여야지 가능하니까 저는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뭐 기획에서 정의를 해보면 사실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어떤 주어진 사실 어떤 뭐 사람들이든 뭔가를 잘 관찰해서 거기에서 이런 불편함이 있네 이런 문제가 있네 라고 찾아서 그걸 나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연결시키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에도 사실 제가 뭐 4, 50가지 기획사를 담아놨는데 대부분이 다 그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는 그 내용을 골자로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기술이 되어 있죠. 한마디로 기획은 문제 해결 정도로 정의하면 어떨까요? 책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여쭤볼 건데요. 이 제시해주신 획기적인 아이디어들 중에서 다양한 상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미 이렇게 애용하고 계시는 기획이 있다거나 이거 다 내 새끼들인데 이거 딱 하나만 딱 꼬집어야 되니까 좀 어려운 또 질문 같기도 한데요. 사실 다 좋은 기획이라고 제가 엄선해 다룬 건데 애용 제가 즐겨 쓰는 거가 하나 있다면 사실 이거는 고민했어. 오면서 이걸 내가 방송에서 까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하는 게 그런 거 있잖아. 왠지 진짜 나만 아는 맛집 알려주기 싫은데 알려주고 싶은 그런 경계점에서 되게 고민을 했던 기획이 헤딩 서비스라는 거예요. 혹시 책 읽으셨다고 했으니까 어떤 서비스인지 헤딩 기억나세요? 굉장히 당황하시는 거 보니까 5초 안에 답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자, 거의 그 런드리고랑 이렇게 빨래 이런 것처럼 헤딩 오늘 여기 촬영 여기까지. 떨려. 자, 헤딩 서비스가 그 헤드헌팅 할 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맞아요. 그 서비스인데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헤드헌터한테 전화를 받고 어디 회사에 이런 포지션에 누구 추천해 줄 사람 없냐라고 제가 추천해줘요. 그럼 나중에 이제 저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금 허탈했는데 헤딩 서비스는 기억났습니다. 기억났어요?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 맞아요. 이제 이력서를 그게 좀 늦었다는 건 깨달으셨나요? 답변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거죠. 가장 늦은 겁니다. 헤딩 서비스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사람을 그 헤딩 서비스라는 회사에 추천을 해주면 그 사람이 어디에 성공을 하면 저한테 뭐 많게는 1,000만 원, 적게는 100만 원의 수익이 저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쏠쏠하게 부수입도 챙기면서 어쨌든 좋은 기업에 좋은 사람을 저도 연결시켜 준 거니까 일도 의미 있고 부수입
좀 챙긴 그래서 그 서비스가 조금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함께 가장 애용하는 서비스로 그럼 그때 이렇게 연결해 주신 분들께서 네. 지금까지 진짜 고마워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물론 또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저에게 그렇죠 수익을 준 더 고마운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다 좋은 저도 좋고 취업한 친구도 좋고 그래서 해킹 서비스 회사도 좋은 약간 삼박자가 다 어우러진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 방울 네, 같은 게 이게 뭐 방송 이 네, 결에 맞을지 모르겠는데 네, 네. 되게 필요한 오,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이게 어쨌든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한 어떤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네, 네. 꼭 필요한 아이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네, 그쪽 그래서 좀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서 책에 가장 처음에 넣어놨는데 저희 집에 좀 쟁겨놓은 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 다음에 기회가 되자면 꼭 네, 제가 하나 택배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게 누구 사람이 와서 이렇게 볼일 보고 갔나 싶을 정도로 없어요. 진짜 최고입니다. 약간 또 비슷한 결의 질문일 수 있는데 이제 제가 그 문장 중에서 네. 좋은 기획은 상품이 아닌 가치를 갖다 네네. 라는 그 문장을 보고 되게 좀 와닿았었는데 그것과 관련한 또 어떤 아이디어 혹은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기획 상품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한 번 더 그냥 뭐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리면 저는 딱 진짜 원탑 진짜 가치 있다 좋은 기획이다라고 딱 진짜 망설임 없이 꼽는 건 시크릿 콘돔이에요. 네. 그럼 제가 조금 질문을 드려봐도 될까요? 그거 이거 괜찮아요? 네. 콘돔 얘기 이게 근데 이런 거예요. 봐봐요. 이게 콘돔이 사실은 되게 그 원활한 성생활을 위한 굉장히 필요한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이 분위기 봐봐요. 지금 사람들 뭐 굉장히 당황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해도 되나? 라는 것처럼 이 콘돔이 가지는 단어 그 부정적 어휘가 세거든요. 근데 그걸 심지어 구매하거나 휴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되게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쵸 네. 그쵸. 한창 뭐 쓰실 나이기도 저 하고 그쵸 예, 그쵸. 그럼요 근데 편의점 가서 콘돔을 구매하는 사람들 잘 보잖아요. 대부분 콘돔만 딱 바꿔서 던진 사람이 없어요. 다른 그쵸? 것들과 뭐 사세요 대부분? 뭐 저는 필요하면 그것만 사는 거 같아요. 진짜요? 와 요새 또 세대가 바뀌었는데 네, 어서 저는- 저희 때랑 좀 다르네요. 네, 근데 뭐 종종 이제 저는 TMI지만 네. 그 종업원 네. 분의 성별 그쵸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성분이면 그죠? 네 그러면 뭔가 껌이나. 괜히 다른 네. 뭐 우유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 하나 더 그쵸 마치 이제 콘돔이 메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감추는 거죠. 그 감추고자 하는 불편함 그걸 진짜 집요하게 파고들어 나온 콘돔이 시크릿 콘돔이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기획이 어떤 사용자 경험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 있을 때 그건 조금 그 영역을 앞으로 끌고 와서 경험 이전에 그거를 구매하는 단계 그 사용 전 단계에서 그 문제를 포착한 정말 탁월한 기획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봤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써본 적은 없어요. 네 저도 네. 근데 그 아이디어만큼 정말 최고의 가치가 있는 상품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선의 발견. 시선의 발견에 나왔던 내용 중에 네네. 또 한번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네. 살다 보면 이제 진짜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내가 무엇을 정말 원하는지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도 막 물어보고 다 찾아보기도 하고 근데 결국 정답은 내 안에 있다라는 말도 많이 하고 하는데 작가님께서 이제 그런 어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나만의 어떤 루틴이라든지 네. 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나만의 루틴. 일단 제가 원하는 삶은 전 자연인이에요. 그 TV 그 자연인이다. 신종 네. 저는 그 삶을 원해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삶에 대한 무게, 책임감, 너무 솔직한가요? 우리 아이프. 저기 여보 PD님께서 오해하지 마. 예? 여보 오해하지 마. 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제일 좋아하는 일. 어떻게 보면 글 쓰는 거. 그냥 여기도 글 쓰신다고 하니까 알 거예요. 그게 극강의 쾌락과 진짜 최고의 어떤 쾌감이 공존하는 거잖아요. 그쵸? 안 써지면 막 미치고 죽어버릴 것 같다가도 싹 풀리면 정말 쾌감이 생기는 것처럼 그게 제일 가장 만족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글을 어디서 제일 잘 써질까? 좀 산에 이렇게 가옥 하나 짓고 이제 글 쓰는 삶 그걸 원하죠. 그러기 위해서 그 삶 한 10년 그 삶을 위해서 지금 하루하루를 되게 치열하게 사는 네,
그게 루틴인 것 같아요. 루틴. 하루가 끝날 때 저는 항상 제 새벽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오늘 네 하루를 꽉 채웠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도 하시나요? 네, 그래서 영준아 오늘 꽉 채웠느니? 그래서 난 90% 그러면 이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 뭔가 더 한다든가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고요. 꽉 채웠다, 넘쳤다, 진짜 막 흘러 넘쳤다 그러면 이제 술 한잔 먹고 자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을 통해 성장하는 것 같아요. 하루가 쌓여서 이제 삶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한 문장이라 꼭 이 책에 없는 거. 네. 저 그 인생의 한 문장을 얘기해 드립니다. 그럼요. 이런 아까 얘기랑 되게 관련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의 나는 지금 현재 이 순간의 나는 어제까지 나의 합이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까지 얼마만큼 치열하게 살았냐가 결국 오늘 나를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 자세로 사니까 뭐 매일매일이 발전하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또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얘가 또 꼰대. 아니. 또 꼰대 이 나온 거 같아요. 자막에 꼰대스럽다고 이런 들어가는 저희 거 지금 아닙니까? 시선의 발견, 지금까지 꼰대 시선의 발견 촬영하고 있고요. 꼰대의 발견 아니고요. 시선의 발견. 아니, 뭐야?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에요? 꼰대 발견 촬영한 거 아니야? 시선의 발견. 말만 하면 지금 앞에서 다 그 꼰대 소리 하고 있는 약간 이런 스태프들 다 이런 수준인데요. 아닙니다. 시선의 발견. 시선의 발견. 네, 지금 잘 돼야 됩니다. 네. 10번째 책.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이어서 네. 기존의 그 불편함에 익숙해지면 네네. 그것을 이제 당연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네네. 그 내용도 나와 있었는데 네네. 우리가 어쨌든 살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살게 네네.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작가님께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스스로 경계하기 위해서 생각하거나 좀 주의 있게 행동을 하는 어떤 게 있다면 소개를 같이 해주세요. 저는 되게 세상에 호기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유심히 관찰하는 거, 그것도 뭐 메모하는 것도 있지만 관찰하면서 항상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질문이 나를 성장시키는데 왜 꼭 저렇게밖에 못하나? 왜 저걸 저렇게 생겼지?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다른 생각들이 탁 튀어오르는 것 같아요. 우리 뇌가 그렇잖아요. 물음표를 던지면 거기에 답을 찾고자 하는 게 우리 뇌의 사고 회로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그걸 차곡차곡 메모해 놓으면 그게 언젠가 이제 딱 이렇게 하나로 얽히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의 폭발력을 가지면서 기획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나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책도 이렇게 있잖아요. 네. 꼭 이렇게 있어야 돼? 꼭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죠. 왜냐면 여기다 막 줄에 매달아 놓을 수도 달아서, 있고. 그럼 이제 제 시선이 저기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어떻게 보면 시선의 발견이랑 더 매치기 되는데 이거 안 보이잖아. 이거 누가 이렇게 한 거야? 이런 생각들. 왜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이제 생각을 키우고 오늘 제가 스태프들하고 약간 이제 척 찌는 것 같아요. 그죠? 괜찮습니까? 그럼 이런 네. 것들 안에 새로운 것들이 또 발견될 수 있는 거니까. 네. 갑자기 이렇게 해서 책을 그렇죠. 이런 건데 네, 왜 책은 꼭 여기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화면 바깥으로 나가도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앉아서만 해야 된다는 부분은 그렇죠. 프레임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사람들은 프레임 안에서 생각을 해요. 거기를 깨고 나오는 순간 새로 만들어지는 건데 항상 정해진 대로 뭔가 하다 보고 그게 익숙해지면 그게 정답처럼 비치는데 그걸 깰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질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이제 나왔어요. 여기 지금 촬영 30분 만에 처음으로 터졌네요. 아껴놨다가 그런가요? 포장 잘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까 뭐 인터뷰 전부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업무를 하다 보면 네. 일을 하다 보면 항상 해왔던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굳어져서 그렇죠. 분명 더 좋은 길이 있을 텐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던 것에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걸 좀 경계해야 되겠다는 또 확인을 하거든요. 일을 하면서. 그 익숙한 걸 익숙하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 그 모든 게 여기 담겨 있을 거예요. 진짜. 여러분 시선의 발견 시선의 발견입니다. 좋습니다. 표지 띄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재치 있으시네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책에 네네. 읽다가 제가 꼭 넣고 싶어서 넣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스웨덴의 네네. 피드로또라고 네네. 해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과속 카메라가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네네. 카메라
예를 들어 80이라는 속도 제한이 있으면 그것보다 늦게 낮은 속도로 거기를 투사했을 때 이제 그게 자동으로 복권에 이제 응모가 돼서 네네. 당첨이 되면 이제 로또 같은 이제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그 글을 보고 진짜 아이디어가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정말 급하거나 아니면 그걸 좀 발견하지 못했거나 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뭐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제 운전을 하지만 이제 카메라를 보면 그때만 사실 그쵸. 예. 늦추는 거잖아요 속도를. 그때만이라도 좀 위험을 감수하고 낮춘다 라고 해서 확률적으로 사고를 좀 덜 일어나게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요걸 보고서 아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 적용이 된다면 훨씬 많이 자발적으로 안전운전 혹은 그 로또에 참여해서 어떤 기대 심리를 갖게 되면서 네.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글쎄 그거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과속을 줄이게 한 방법론에 있어서 뭐가 맞다 틀리다는 없죠.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걸 스피드 로또를 제가 책에 실은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조금 약간 학문적인 이론 좀 약간 그럼요. 스마트하게 보내니까 써도 됩니까? 전문 용어. 네, 전문 용어 이제 그건 뭐잘 그 부적 강화, 정적 강화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는 다 부적 강화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뭐 애가 잘못하면 매를 때린다는 거, 훈계를 하는 게 부적 강화 방식이고, 정적 강화 방식은 잘하는 행동을 더 잘하게 하는 거. 네, 뭐 예를 들면 뭐 밥을 먹을 때 안 흘리고 먹었다 그러면 뭐 그걸 칭찬해준다든가 그런 행동들이에요. 스웨덴의 이제 스피드 로또가 대표적으로 정적 강화 방식이거든요. 사람들이 속도를 어기지 않고 정속 주행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로또에 응모가 돼서 당첨금 기회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사고율을 뭐 80% 이상 낮췄다라고 하니까 뭐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또 다른 방법, 대안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재밌는 경험이 하나 있는데 네. 저는 사실 흡연자예요. 네. 근데 저희 전 직장에서 우리 사장님이 이 금연에 꽂혀가지고 이제 이상한 정책을 도입을 했는데 어떤 정책이냐면 똑같이 연봉 뭐 3천 받는 사원인데 담배를 안 피는 애들한테 월급을 10만씩 더 주는 거예요. 그 행동을 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다 담배를 끄면서 이제 흡연자가 계속해서 줄어나가는 걸 보면서 와, 꼭 뭘 못하게 막는 것만이 아니라 잘된 행동을 잘했을 때 그런 보상책으로도 좋은 기획이 가능하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최종 생존 흡연자가 돼서 지금까지도 담배를 물고 글을 쓰면서 자연인이 되는 게 꿈이 그런 작가입니다. 네. 아니 그냥 번외 질문인데 네. 그 로또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보이면 복권을 사거든요. 네네. 작가님께서도 혹시 아, 저도 삽니다. 저도 그거 그 일확천금에 대한 약간 그거 근데 사실 돈으로 사는 것보다 저는 희망으로 사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월요일 날 사거든요. 그러면 그 일주일이 왠지 풍성해지고 가끔 이제 강의할 때도 교육생들 상품으로 로또를 몇 개 준비해서 주면 뭐 다른 거 상품 주는 거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희망을 사는 거죠,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그래요? 이거는 누구나 다 삽니다. 네, 어쨌든 그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사는 놈이 된다. 네, 그런 문장을 보고 그렇지 매주 누군가는 되는데 그쵸. 사야 되겠구나. 근데 야, 그 명언 만든 사람도 되게 좋은 기획했네. 그러네요. 사실 산다고 안 되거든요. 여러분 산다고 안 돼요. 그 마케팅 메시지를 뽑아내가지고 지금 여기 진행자한테 같은 다 낚은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그거 제가 시선의 발견이 잘 돼서 시즌 2가 나오면 그때. 그걸 제가 써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사는 놈이 된다. 네. 그렇죠. 좋네요. 오늘 또 하나 이렇게 배워갑니다. 세상을 배우죠, 제가 항상.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감사합니다.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10번째 책 시선의 발견에서 또 많은 기획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아주셨지만 이제 글을 쓰고 집필을 마친 이후에 그 이후에 번뜩이는 어떤 아이디어나 이거 내가 쓰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처 실지 못했던 내용이 혹시라도 있다면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 하나 더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넘치면 안일함만 못한다 라는
말 아세요? 과연 네네 맞아요. 가요. 우리 딱 내가 그런 거 했어야 되는데. 나 찍었어요. 여기서 또 치고 나오네. 아, 야, 오늘 케미가 안 맞아. 예? 내가 그런 말 해주면 내가 똑똑해 보이는데, 예, 이게 좀 약간 얼굴도 제가 지금 약간 아유. 찌그러져 있는 오징어 아닙니다. 같은데 말까지 잘 써주시면 어떻게? 그런 거 당연하죠. 책을 딱 마감하고 원고 넘겼는데 많은 생각들이 들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든지 출판사랑 연락을 다 늘려고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이제 기획을 많이 하면서 든 생각은 빼면 뺄수록 뭔가 완벽해지는 것 같아요. 뭘 더 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뭔가 기획을 하거나 뭐 문서 쓸 때도 뭘 더 넣을까를 고민하니까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다 집필하고 난 뒤에 많은 아이디어들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제 컴퓨터 폴더에 시선의 발견 시즌 2로 다 저장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시즌 2의 그런 여러분들 궁금증을 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선의 발견.